민사소송 승률 91%가 이게 흔한 거예요? 개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승률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내년은 내려갈 겁니다. 100%.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91%를 만든 거는 유의미한 숫자긴 해요. 왜냐하면 뭐 한두 건 해서 우리가 뭐 5건 해서 4건 이겨서 90%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도 사건 수가 꽤 되고 그 중에서 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숫자라서 네, 유의미하다고 봐요. 오늘은 어떤 분을 섭외했나요, 강 대표님? 오늘 제가 섭외한 대표님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친한 형님이신데 아니 얼마 전 같이 여행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 베이징에 같이 다녀오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스토리를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신 분이냐면 얼마 전까지 그 배달의 민족 이제 법무팀에서 일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님이신데 왜 그 잘 다니는 월급 잘 주는 그런 큰 법무법인이 나와서 힘든 창업의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법무법인이 어떻게 커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섭외했습니다. 맞습니다. 로펌 대표님을 모신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변호사분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로펌의 대표님은 처음인데 네. 지금 개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 5월에 로펌을 설립했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형님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강의 대표 변호사 정재영이고요. 저는 로펌에서 쭉 일을 하다가 배민 법무팀에서도 사내 변호사 경력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이제 옛날부터는 사업을 조금씩 해왔던 그런 경력을 앞세워서 지금 로펌을 개업했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7개월 됐어요. 1년 작년 7개월. 5월 1일자가 창립 기념일입니다. 와, 그럼 지금 1년 7개월 동안 그 사내 변호사 네네. 한 몇 분 정도 되고 직원이 몇 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변호사 8명 있고 직원은 5명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 13명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창업한 법무법인 회사가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작년에 처음 개업했을 때는 그 40평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몇 달 해보니까 너무 일도 잘 맞아요? 되고 그다음 이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공간을 그냥 크게 넓히고 예쁘게 사무실 꾸려서 좀더 새로운 투자하자. 사람들 투자하고 새로 이제 오고 싶은 그런 프로들을 모집하자. 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계약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뱅뱅사거리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창업하자마자 또 과감한 또 한 번에 또 투자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거는 저랑 그 동업자 한 분이 있는데 동업자랑 약속을 했어요. 1년 동안 우리는 돈을 가져가지 말고 딱 1년 모으고 그걸 재투자해서 성장을 한번 시켜보자. 근데 그럼 그거보다 1년 빨랐던 동안 거죠. 월급 안 가져갔어요? 월급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긴 했어요. 최소한으로. 그래도 이제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네. 결혼하셨어요. 네네. 전 또 결혼과 동시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책임감은 좀 가지고 가야 됐었습니다. 민사소송 승률 91%가 이게 흔한 거예요? 이게 뭐 요렇게만 들으면 되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저 변호사 경력 전체 그 승률은 아니고 네. 개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승률이긴 합니다. 와, 근데 그래도 엄청 말이 높다. 안 되긴 해요. 사실 내년은 내려갈 겁니다. 100%.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91%를 만든 거는 유의미한 숫자긴 해요. 왜냐하면 뭐 한두 건 해서 우리가 뭐 5건 해서 4건 이겨서 90%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도 사건 수가 꽤 되고 그 중에서 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숫자라서 네, 유의미하다고 봐요. 넌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로스쿨을 가셨겠죠? 네, 로스쿨 다녔습니다. 가시고 네.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저는 경주에서 쭉 살았어요. 경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다음 대학교를 서울로 왔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대학은 사실 공대를 나왔어요. 의료공학과를 나왔는데 뭐 주변에 로스쿨 간 사람이 없고 또 그 당시에 로스쿨이란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을 했고 입학을 했죠. 남미 가신 건 어느 시기예요? 남미 간 거는 그 군대 전역하고 바로 갔어요. 남미 얼마나 가신 거예요? 정확히 123일 갔습니다. 123일. 남미 혼자 가신 거예요? 네, 완전 혼자 갔고 그냥 내가 혼자서 다 준비하고 내 성격도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그냥 혼자 모은 돈으로 혼자 그냥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멋있다. 살다 보니까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응. 그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응.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월급도 계속 딱 잘 나오고 맞아. 그리고 회사도 작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과정도 쫙 보고 근데 이렇게 창업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 나는 로스쿨을 창업의 시간을 정해두고 갔어. 애초에 졸업하고 무조건 로펌으로 가서 일을 쫙 배우고 사내 변호사를 무조건 한번 찍고 개업하겠다가 사실 내가 한 7에서 8년 차쯤에 하겠다였는데 그거보다 살짝 조금 일찍 하긴 했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 근데 취업할 때 21살에 들어갈 때 내가 3년 뒤에 퇴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3년 뒤에 창업한다고 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난 들어가서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나를 다 알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팀원에서 성과를 그렇게 빨리 냈던 거고 그래서 내가 22살에 내가 팀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까지 다 배우고 더 이상 회사가 M&A 되면서 데이터를 못 볼 때 이직한 거거든. 그래서 나의 상사님들과 나의 같이 일했던 임원분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그 각인이 되어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형 보니까 형 회사 엄청 잘 되겠다. 이게 엄청 체계적으로 그거를 계산하고 취업한 것들 중에서 나는 사내 변호사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 전철을 밟고 지금 창업을 한 거네. 맞아. 근데 궁금한 게 뭐 내가 예를 들면 회사를 창업 나도 했지만 나는 내가 영업한 방식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로펌을 창업했을 때는 첫 클라이언트라든가 클라이언트를 영업하는 게 법적으로 되게 광고나 이런 게 제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 그래서 처음에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어떻게 그 계약을 땄고 광고했고 변호사들은 어떻게 영입을 한 거야? 사실 그 고민이 제일 크지. 이제 내가 로펌을 차렸을 때 또 비교적 전연차에서 차리니까 그래도 클라이언트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YK를 다녔고 대류가주를 다니면서 계속 그래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러고 나서 2년 반 동안 배민에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그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대류가주에 아니면 YK에 굳이 맡겨도 되는데 계속 나한테 정재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2년 반 동안 기다려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개업하자마자 다 내 클라이언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광고를 많이 하진 않았어. 우리 로펌이 지금도 아직 광고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뭐 그렇게 나를 계속 기다려준 클라이언트도 있었고 두 번째는 소개가 꽤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로펌에서 정말 열심히 하긴 했거든. 그때도 사실 승률이 좋았어. 로펌 내에서도 동료들이 이 사람은 그래도 일을 잘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규모에 못 가는 사건들을 지금도 소개를 많이 해줘. 대표님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업을 보고 연락이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만나서 담당자. 대면하는 담당자의 매력으로 이 계약들이 유지되거나 확장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로펌 비즈니스도 그 사람과 대화나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하고 실제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로 이입돼서 이렇게 연락이 왔지만 그 관계는 확실히 개인의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 어쨌거나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 첫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법무법인 YK가 저희가 예전에 교대역에 남편 사무실에 있을 때 자주 봤었어요. 맞아요. 스타벅스 건물에 교대역에.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런데 법인이 되게 크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첫 직장에 이제 로스쿨 끝나고 가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 직원이 몇 명이죠? YK가 지금 그때 엄청 큰데. 내가 26번째 변호사고 지금 YK는 뭐 300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훨씬 너무 크네요. 커졌고 네. 지사도 뭐 전국에 한 40개 50개 있는 걸로 알고 너무너무 다른 회사인데 어쨌든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일은 정말로 빡세게 배웠고 대신에 YK가 정말 좋은 문화가 많았어.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대표님이 정말 큰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셔서 되게 화끈했어. 뭐 승소하고 오면 진짜 회식 화끈하게 쏘시고 그런 약간 그 수츠라는 이제 로펌 드라마 있잖아. 그거를 봤을 때 변호사를 진짜 멋있게 산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고마운 로펌이긴 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요? 로망 막 이런 그치, 것들도 그치. 현실적으로 좀 보여도 주고 그치. 퍼포먼스도 되게 좋은 맞아. 진짜 기업인이시네. 맞아. 스스로 그러니까 그 소속 변호사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게 되게 훌륭했던 거지. 난 형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 밤새고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에 대한 기준이 첫 직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 나도 맞아. 그 첫 완전. 직장이 진짜 중요한 거지. 나는 그래서 주변의 후배들한테 그 꼰대가 된 거지 사실. 무조건 로펌에 들어가라라고 해. 왜냐면 1에서 3년 이게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정말 빡세게 해야지 그 기억과 실력으로 나머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너무 처음부터 쉽게 있으면 빡센 환경을 못 버티더라고 애들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커리어에서 YK가 정말 빡세긴 했던 것 같긴 해. 실제로 정말 몸으로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쏟아부어가지고 해서 그 기준을 올려놓은 게 맞아. 창업할 때는 진짜 많이 도움되죠. 뭐 말해 뭐해 너무너무 도움되지. 뭐 일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래도 완전 바닥에서부터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직원들하고는 이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구나, 이런 것부터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정말 그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썼던 게 지금 너무 많이 도움되고 있지. 법무법인 YK 계시다가 왜 나오신 거예요, 근데? YK 진짜 좋았는데 저 진짜 즐겼거든요. 정말 잘 즐겼고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서초동에 있는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 큰 사건이 없었어요. 나는 매스컴에 나오는 큰 사건 해보고 싶은데 그런 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대류가주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전담하는 정말 한 변호사가 한 사건만 1년 내내 하는 네. 그런 포지션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했고 가습기 살균제가 다행히 제 전공이 의료공학과니까 매칭이 돼가지고 채용이 된 거죠. 1년 내내 그 사건만 거의 팠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겼어?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게 많아요. 유형이. 뭐 옥시 사건도 있고 저희는 애경산업이랑 SK를 대리한 사건이 애경산업 대리했죠. 근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결국에. 근데 이거가 제 변호사 커리어에서 제일 큰 사건이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뿌듯하고 좋지만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너무 피해자들이 네.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고 이게 변호사로서는 정말 그걸 믿고 우리는 그렇게 변론을 하고 하지만 또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또 이제 이 사건도 사실은 이제 대법원 가서는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참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수 없는. 그러겠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어쨌든 한 측의 편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뿌듯한 일이지만 이게 어쨌든 사건이 사건인지라 또 대중이 볼 때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그 사회적 이슈가 있으니 어디서 얘기를 겁나네. 또 불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진짜 법인 내에서도 제일 큰 사건이었고 그게 어쨌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얘 일 잘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애를 정말 미친 듯이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원래 회사가 그렇지. 원래 회사 그렇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 못하면 안 줘. 이거 잘해 그러면 계속해. 왜냐면 고객이 만족하잖아요. 얘한테 주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 같이 하자. 저것도 하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줘서 무죄 끝나고 나서도 1년을 다녔어요. 더. 근데 일을 진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연말에 이런 연말에 약속 많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우리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너무 만취를 한 거죠. 너무 만취를 해서 이렇게 버스 하다가 갑자기 테랄로에서 갑자기 내리더래 내가. 그래서 친구가 쫓아와서 야 왜 했더니 데려가지고 회사 앞에 서서 그 당시에 막 회사 욕을 30분 동안 한 거야. 서서 기억도 안 나. 어떻게? 다음 날 아침에 친구가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 막 진짜 온갖 욕을 다 하고 친구가 막 끌고 가서 이제 재우고 다음 날 아침에 얘기해 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개인이. 그래서 그날 바로 이력서 쓰고 간 게 배민. 이거는 진짜 내가 이제 진짜 미친 거다. 이거는 내가 상해버렸다. 내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고장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이거는 환경을 바꿔야겠다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사내 변호사로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그냥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에 미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굴러갔는데 맞아요. 정말 술을 먹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맞아요. 나온 거지 속에 맞아요. 남겨놓았던 것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사내 변호사인 배달의 민족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땠어요? 배민은 그 당시는 또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배민은 또
IT 회사다 보니까 네. 재택근무, 풀 재택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고. 그다음 사내 변호사니까 일이 로펌보다는 좀 적어요. 네. 너무 편했죠. 정말. 그럼 완전 집에 힐링한 거예요. 있으시면서 네네. 일은 또 로펌에서 배운 가닥이 있으니까 일은 또 빨빨 잘하고 또, 네. 집에 있고 재택근무 사람 안 보고 클라이언트 대할 일 없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그럼 연애를 좀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이제 배우자도 그 배민 때 이제 직장 상사가 소개팅을 시켜준. 네. 그러면 그 YK라는 그 대류가주에서는 그 확실히 그 로펌이니까 그치. 전문 로펌이 일이 엄청 많고 일 많지. 그러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사내 변호사는 일이 없네? 그건 아니야. 일은 있는데 일의 양식이 좀 하는 방식이 달라. 방식이 달라. 음. 예를 들면 로펌 있을 때 난 주로 소송을 했으니까 정말로 그냥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뛸 일이 너무 많고 사내 변호사는 재판을 직접 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사업부에서 이제 뭐 고급 지식인인 거지. 리걸 뭐 이런 걸 리걸 이슈 있나요? 자문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해서 회신을 주는 거고 계약 검토 요청하면 그거 보고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무직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사내 변호사는 가까운 미래에 AI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그런 위협을 많이 받죠. 사내 변호사는 특히나 더 많이 받죠. 다른 변호사보다도. 맞아요. 그 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또 큰 거는 사내 변호사들도 외부 로펌을 쓰니까 네. 그 역할이 대체될 리스크가 높다고 봅니다. 저는 형 확실히 사내 변호사는 대체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긴 또 확실히. 확실히 100%. 왜냐면 그 AI가 그 모든 판례 사례들을 다 담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있으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맞아. 없으면 거기다 물어보거든 AI. 맞아. 그게 조금은 나는 약간 변호사의 편에서 다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모든 변호사나 그런 게 내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문하는 변호사는 리스크가 있다고 끝나면 안 돼. 리스크가 있으니 요렇게 하면 해칭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줘야 돼. 대안까지. 대안까지. 실무적인 대안까지. 근데 그게 법률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왜냐 애매한 거니까 자문을 묻지 명확한 건 묻지를 않아. 법에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 부처 막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 컨설팅을 하는 거야.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진짜 사내 변호사로 살아남는 거지. 그러다가 또 다시 리스크를 선택하셔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에 왜 창업을 선택하셨어요? 2년 이상 있으니까 네. 너무 안주하게 돼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월급도 딱 들어오고. 맞아. 월급 따박따박 집에도 들어오지. 있고. 회사 생활 너무 재밌지. 그다음 뭐 배민 회사 너무 좋으니까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어지면 더 이제 도전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워지고. 그럴 바에는 지금 하자. 어차피 2년 했으면 할 거 다 했다. 라고 해서 바로 개업을 결심했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형? 35. 와, 만으로 35에 만으로는 34. 34에 창업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회사 창업하려면은 초기 비용도 들어가고 처음 이제 사건을 수임을 만약에 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아다리가 다 맞아야 맞아. 그 집에 돈도 좀 갖다 주고 맞아. 스트레스도 덜 받을 텐데 처음 그 개업했을 때 그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투자를 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아니요. 시작하셨어요? 로펌은 투자를 못 받고요. 네. 저는 그래도 투자를 로펌 못 자체는 받아. 투자를 안 돼요? 투자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변호사 이제 전문직 모든 전문직은 똑같은데 전문직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돼. 그 원래 의사도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게 우와. 사무장 로펌, 사무장 병원 이게 의사 위에 쩐주라고 하면 좀 그러나? 그쵸, 의사 근데 위에 어쨌든 투자자들, 투자자. 네, 그 실질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배 구조가 되면 사무장 병원 완전 세게 처벌받아요. 완전 세게 처벌받아요. 로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옛날에는 있었어. 이게 뭐 개업하려면 돈도 없고 하니까 누가 이제 돈 대줄게. 나중에 수익 뭐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창업 초기 할 때 처음에 공동으로 그 선배님이랑 같이 둘이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매달 이렇게 좀 성장을 한 거야? 사실 첫
달부터 매출이 잘 나왔어. 흑자였어요? 저희가 적자인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또이또이 수준이지 무조건 다 흑자. 생각보다 잘 되네 라는 자신감을 빨리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개업하고 바로 파트너 변호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구인구직을 한 건가? 개업하고 첫 사무실에서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한 6개월은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 했지. 처음에는 직원도 안 뽑았어. 직원 업무도 내가 다 해봐야 된다. 그럼 두 분이서 다. 그 법원 가서 막 떼우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왜냐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지 직원 왔을 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네, 우리 그치. 꼰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6개월 차 됐을 때 이제 우리의 스토리를 그래도 주변이 좀 아니까 같이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간을 확장하고 모집을 한 거죠. 확실히 그 꼰대 마인드를 가진 대표님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해봐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돌려 말해서 좀 그냥 꼰대 마인드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실무형 대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무형 대표가 결국 회사를 크기를 키우는 것 같아. 왜냐면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계속 부딪혀보고선 현 상황에서 뭐가 트렌디하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계속 보면서 그걸 대응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맞아. 형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1년 7개월 만에 직원이 13명 14명 되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하고 또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지금 고려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지금 뭐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 성장 과정에서 창업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사실 수임하는 게 제일 힘들지. 고객을 찾는 것. 그러니까 뭐 잘 된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한 달 단위로 이걸 뭐 모든 회사가 한 달 단위로 매출 관리를 하니까 1일이 되면 너무 불안한 거야. 한 달 동안 숨만 쉬어도 나갈 고정비가 있고 그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채우려면 계속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안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매달이 0부터 시작인 거잖아. 맞아. 매월 1일이 0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 로열티를 그거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맞아. 언제 그 어느 며칠 날 그거를 달성하냐가 남은 행복한 그러네요. 며칠이 있는 거야. 그럼 매달 도파민 막 장난 아니겠네. 맞아. 어떤 달은 뭐 시작하자마자 막 5일 만에 고정비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막 너무 편해지고 표정이 좋아. 근데 이제 어떤 달은 막 말일까지도 안 되고 하면은 그럼 힘들죠. 형 동업자 있어요. 형 어떻게 그러니까 이 네. 사업이라는 게 그 매출의 질이 단발성 매출과 지속 가능한 매출이 두 개로 나뉘는데 맞아. 이 그러다 보면 법무법인이 이제 형도 커지면 지금은 단발적 이런 매출 구조에서 이런 고문 자문해주는 이런 지속 가능한 매출들이 조금씩 생기면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월초에 좀 임대료라도 커버해준다거나 한 명의 오퍼레이션 인건비, 두 명의 오퍼레이션 인건비 같은 게 커버해주면 그때부터는 되게 법무법인이 또 다양한 분야도 해보고 맞아, 좀 더 맞아. 도전적인 것도 해볼 수 있는 걸로 성장하겠네. 맞아. 지금은 자문 같은 건 안 해? 아니 하고 있어. 다행히 자문도 하고. 시간이 이제 되니까 일 얘네 잘한다 해서 고정 자문으로 좀 주시는 분들이 있지. 그럼 지금 이제 조금씩 그런 지속 가능한 매출들이 생기고 있네. 맞아. 네, 생기고 있고 되게 신기하게도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이제 끝나고 미팅 가는 회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내가 대학 때 처음으로 인턴을 했던 회사인데 그때도 아주 작은 바이오 회사였는데 코스닥 상장사가 된 거지. 우와. 그 사이에. 근데 연락이 오랜만에 와서 뭐 M&A 건이 있는데 한번 미팅하자라고 해서 오늘 이따 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네요. 형이 회사 다닐 때 진짜 그냥 성실하게 했고 그리고 사건 형한테 맡기면은 그냥 똑부러지게 처리한다라는 그 과정이 그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형이 쌓아놓은 게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찾아주는 계기가 된 게 맞아. 아닌가. 맞아. 사실 나는 그 재영 형님 봤었을 때 첫 이미지가 사실 깔끔해서 사실 너무 신뢰가 많이 갔거든. 내 옆에 이런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형이 또 꾸리는 변호사들도 왠지 그런 잘 가꾸고 그런 세련됐고 되게 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게 내 경영 철학이기도 해. 우리 사무실 한번 언젠가 놀러 오면 이게 로펌 사무실이 아닌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로펌 일부- 사무실을 진짜 어렸을 때 한번 인터뷰하러 옛날에 가가지고 네네. 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아저씨들 계시고 맞아요. 그 로고도 굉장히 한자 들어가고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성수동 IT 회사야. 완전 고객들이 왔을 때 진짜 깔끔하다. 정말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약간 인테리어에 좀 맞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출근해서 회의실에 있는 그 오브제들의 각을 다 잡아. 깨끗하게. 네, 고객들은 거기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애는 내 사건의 그 디테일이 다르겠다라는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잡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형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사무실에 그 직원들 책상 정기적으로 다 치우거든.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직원들 책상이 지저분한 꼴을 못 봐. 왜냐면 그런 전신 상태를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지. 나보다 더하네. 그 의사 그 병원들도 요즘 굉장히 세련되고 맞아. 호텔식으로 스파 같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옛날에 치과나 의사 병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가면 아플 것 같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슈퍼에서 편의점으로 변한 것처럼 어떤 이런 전문 분야에서도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요? 바뀌고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냐라고 하면 권위적인 인테리어는 그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변호사는 위에 있고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런 이제 고객은 그거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인테리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 굉장히 위축되고 맞아요. 되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관계는 서비스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변호사업은 어쨌든 서비스고 네. 고급 서비스긴 하지만 어쨌든 고객한테 우리가 그 가려운 부분들을 끌어주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라면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고 오는 것 자체를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 미국이 이제는 뭐 완전 작은 사건도 변호사를 찾잖아요. 네.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이제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단돈 뭐 2만 원, 만 원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그동 변호사비는 점점 진짜 치킨 게임이 심해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 로펌은 비싸게 받아요. 저희는 그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비쌉니다. 대신에 그 서비스와 그 값어치를 할 겁니다. 이게 나는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1년 7개월을 해보니 맡겼던 고객은 다시 무조건 맡겨. 다른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 정도 가성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굳이 저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은 이렇게 빠르게 그 법무법인 확장할 때 그럼 직원들도 되게 많이 면접 보고 또 형 스타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파트너들을 좀 뽑을 때 어떤 분들을 좀 뽑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태강의 발전 철학이랑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 우리는 이런 회사고 이런 영역에서의 역량이 더 필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거다. 이렇게 쭉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결이 세서 우리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진짜 프리하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그 실제로 학벌이나 이런 로스쿨 학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봐 어때? 채용할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보려고 하지만 봐. 되게 중요한 얘기다. 왜냐면 왜? 내가 느끼잖아. 어쨌든 나는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이제 입장인 거고 고객들이 다 보더라고. 이 변호사가 고객분들은 그럼 어디 변호사 출신을 선호하세요? 똑같아. 예전에는 무슨 로스쿨이야 사법고시지였는데 네. 이제는 워낙 많아져서 어디 출신 로스쿨을 선호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좋아하죠. 서울대를 제일 선호하시고. 똑같아요. 서울대 로스쿨 김앤장 출신 좋아해요. 자, 어쨌든 넘버 원을 제일 좋아하신다. 맞아요. 그 형은 그 회사에 그 중요하게 보는 지표?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겠지만 그게 얘가 당장은 영업을 못하더라도 수임을 못하더라도 지었더라도 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나?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변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변호사에 대해서 개개인의 지표. 진짜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야. 나의 완전한 생각이고 내가 그냥 아직까지 지켜이고 있고 내일은 변할 수도 있지만 나의 가장 큰 원칙은 업무폰을 안 써. 내 개인 폰 번호를 클라이언트한테 다 알려줘. 왜냐하면 내가 이제 로펌이나 그런 거에서 느꼈을 때 고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성실하게 일 안 한다. 그리고 내 전화 안 받는다. 그 두 가지를 많이 봐. 그래서 서면 같은 거는 나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이 내면은 일주일 안에 거의 반박 내거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해. 그런 못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래.
그리고 클라이언트 전화는 무조건 받아. 새벽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그게 되는 사람들을 난 좋아해. 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도 영업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업무폰 안 쓴다. 아 그냥 개인 어. 폰으로 다 일을 그리고 그 개인 폰 쓰는 거를 또 클라이언트한테 저는 개인 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영업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회사에서 어떤 그 성과 때문에 뭔가 차량을 지급해주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되게 스며들도록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좋은 차를 타. 차 되게 멋있네요. 그러면 네 좋은 차 하나 뽑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저 회사에서 성과 좋아서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하면서 모든 질문들을 나의 성과와 연결시켜서 나의 신뢰를 거듭시켜. 거듭나게. 그렇게 그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더라. 그 친구 이름 뭐라고? 진짜 스카우스. 자연스럽게 영업을 잘하시네. 사실은 그 내가 영업 출신이잖아.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경험했던 것들도 막 생각나니까 우리 회사 다니는 영업 사원들이 그렇게 할 때 막 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네. 내가 이 말 하면 얘가 이해를 하겠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 맞아. 근데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경험해본 어떤 가장 큰 실패가 있을까요? 가장 큰 실패요. 뭐 창업한 이후에도 좋고 아니면 회사 다닐 때 또 그렇고. 뭐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미화된 거는 둘째치고 실패는 유튜브 1년 동안 유튜브를 했었어요. 해보셨어요? 저희 변홍사들이라는 채널이 변홍사? 변홍사 들이라는 들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 명이서 했어요? 나랑 이제 동업한 형 둘이서 했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일에 일단 집중하자 해서 잠정 중단했지만 아, 다시 근데 할 개업과 겁니다. 동시에 같이 하신 거예요? 개업하고 한 2달 있다가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를 또. 네, 완전 새로운 장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그런 네, 새로운 시도했지만 지금 성과를 못 냈던 큰 건 그거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 PR 시대고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변호사분들, 전문가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막연한 로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유명해지고 싶기도 했고 네. 예전에 그래도 가끔 방송 나왔던 그 재밌는 기억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요런 형 그 이번에 그 베이징 갔었을 때 약속했잖아. 일주일 안에 컨텐츠 업로드하기로. 그래서 이번 주에 올릴 거야. 와이프랑 이제 딜을 받고 와이프가 그래도 편집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돈을 주겠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 주 일요일 전에 올릴 거야. 목요일 날 촬영이거든. 오. 컨셉도 잡았고. 좋네. 우리 그 참 베이징 같이 대표님들이랑 갔던 여정이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또 계기가 돼서 너무 또 좋아. 의미 있었네. 더. 너무 좋아. 또 약속을 했잖아. 더 이제 앞선 사람들하고 해야지. 이렇게 말로 뱉으다 보면은 진짜로 하게 되잖아요. 그 맞아요. 압박감에. 그래서 맞아요. 일단 뱉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형은 그 요즘에 그 창업하고 지금 1년 7개월 지났는데 거의 2년 차인데 2년 거의 꽉 채워가는데 가장 좀 요즘에 관심 있는 뭐 분야가 있나? 최근에 되게 관심 있고 이제 새로 신사업 하고 있는 게 외국인 비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이제 발급하고 하는 거를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 이제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거를 키워가고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크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처음으로 외국인 취업 박람회라는 걸 세택해서 했는데 83개 기업 중에 우리가 유일한 컨설팅 기업으로 참여해가지고 부스에서 했어. 좋은 경험이었지. 뭐. 새로운 시장을 그럼 지금 개척하고 있는 거네. 맞아. 그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외출 파이프라인을 맞아. 사건 수임 그리고 맞아. 자문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까지 만드는 거네. 맞아. 그리고 이 방향이 결국 우리나라의 변화랑도 맞다고 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 많아지면 나라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인구 문제로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비자는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우리 로펌에서 다 하겠다. 그렇게 키워가고 있어. 너무 좋다. 이게 앞으로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일할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뭐 비대칭이 될 텐데 그걸 좀 미리 준비하는 거네. 맞아. 너무 좋은 시장이다. 지금 개업하시고 나선 어떤 사건들이 가장 많아요? 정말로 너무 다양한데 그나마 조금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료 사건. 의료 사건. 의료 전공이 소송을 그쪽이니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도 웃긴 게 내가 의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의료공학과 출신이 로펌에 입사하니까 로펌의 의료 사건을 나한테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전연차 때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쉬워졌어. 왜냐면 AI가 다 분석해줘 그 차트를. 근데 그때는 차트 분석하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접근을 못하는 영역이긴 했어. 근데 나는 그래도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걸 배우니까 조금은 익숙한 거지 용어가. 그래서 쉽게 보고 하니까 성과도 잘 났고 지금 그래서 의료 사건 많이 하고 의료증재위원회 환자위원 그 대변인으로 등록돼 있기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공이 확실히 그 다른 어쨌든 분야에 와서 이렇게 변호사가 됐지만 그게 변호사에서 또 안에서 또 차별화가 되는 거네. 맞아. 쓸데없는 경험은 없고 쓸데없는 그런 과정은 없는 거야. 맞아. 쓸데없는 건 없어.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은 면소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난 이거는 좀 자랑스러운 게 내가 변호사 되고 나서 1년 만에 받아낸 건데 아마 정말 단언컨대 지금도 면소 판결 받은 변호사 진짜 거의 없을 거야. 이제 형사 사건인데 막 판결이 무죄 유죄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네네. 죄가 있으면 유죄고 아니면 무죄. 네. 면소는 뭐냐면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해야 재판이 열리는데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검사의 위법이야 위법. 근데 우리나라 검사들 너무 똑똑해서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지. 근데 그거를 한 거를 잡아낸 건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전과 기록에 똑같은 게 있네. 그래서 그 전과 기록에 전과 똑같은 죄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전 사건을 들춰. 그래서 전 사건 기록 다 주세요 해서 이만큼 받아서 그때도 시점도 웃겼어. 추석 전날이었거든. 그래서 엄마는 전화해서 나 추석 때 이번에 못 내려가 하고 이만큼 봐야 돼.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2박 3일 동안 회사에서 진짜 먹고 자면서 그 기록 다 보고 하니까 전에 처벌받은 사건이 똑같이 기소된 거야. 이게 원래라면 이 사건은 그냥 죄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면소 받아가지고 바로 완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잘못됐다. 이거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쵸. 예를 들면은 나는 A라는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걸로 또 이미 기소한 받은 거죠. 거네. 그러면 검사가 일단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검사가 너무 잘못한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냥 검사가 너무 잘못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걸 찾아낸 게 더 변태 같은 거죠. 사실 해외에서 한 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았고 같은 기간에 국내에서 한 거가 재기소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분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범죄 특성상 포괄일죄라서 하나로 봐야 되는 거고 다 법리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검사는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억울하게 뭐 지나가는 사건들도 많겠네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이게 뭐 방송이라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많아요. 지금 창업하신 지 이제 1년 7개월 되셨는데 요즘은 좀 어때요, 대표님? 요즘은 너무 좋아요. 내가 사실은 창업을 처음 하니까 수많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가 불안했는데 그래도 1년 7개월 만에 이 정도로 맞는 거는 내 결정이 그리 틀리진 않았다라는 확신이 이제 생기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 가열차고 빠르게 달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찬 상태라서 좋습니다. 이제 아마 그 몇 년 더 있으면 남구가 죽을 것 같다요. 야 남구야 이거 직원 15명일 때랑 이거 30명일 때랑 50명일 때 이거야 차원이 다르다 이러면서 또 한번 우리 몇 년 뒤에 인터뷰 해보면 형이 아마 다른 얘기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개업하고 속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네. 중간에 저희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를 안 할까 너무 걱정인데 네, 좋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Turn around,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I just wanna have fun.